속도를 내며 달리던 탄핵 열차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어제 표창원 의원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이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예요? 예?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제원 왜 표창원? 왜 표창원? 들어봐 할지? 아니, 자, 의원님, 경찰이야? 장관님!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자,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네. 사람이. 일단 상황 정리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저 이 탄핵이 오늘 거의 뭐 어려워진 상황이죠. 뭐 이 국민의당은 다음 주에 5일에 하자 절충안도 나오고 마지막 기회가 이제 9일 아닙니까? 예. 근데 9일에도 가결될지 부결될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예. 이 친박계 비박계의 움직임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애가 타서 결국은 이 탄핵에 만약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이 대통령이 그럼 뭐 옳았다는 거냐 하는 취지로 이제 명단 공개가 발단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명단 공개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론전을 장외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장내에서 이제 결국 스파크가 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두 분 모두 잘했다고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상황에서 예. 최대한 이제 자제하면서 이 상황을 좀 뭔가 말로 풀면서 상대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감정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SNS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렇죠. 삿대질 논란이 하나 있고요. 예. 또는 반말, 막말 논란이 하나 있고요. 예. 또 그럼 장제원 의원이 깡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경찰이다 왜? 지금은 경찰 신분 아니죠. 그렇죠. 두 분 다 국회의원인데 예. 결국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서로를 비하하면서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의원의 품위가 동반실추됐다. 이걸 누구를 편들어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야권들은 당연히 이제 표창원 의원 용감하게 잘했다. 장제원 의원 나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반대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장제원 의원이 할 말을 했네. 근데 이게 지난 밤 사이에 보시면 표창원 의원이 SNS에 사과를 했어요. 예. 장제원 의원이 친박계도 아니고 비박계 의원이고 누구보다 여당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분인데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한번 SNS 사과하시고 두 분이 국회에서 오늘쯤 악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제 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금 몰려가서 항의하는 거죠. 항의를 하는 명단 공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여기 이제 사과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항의 전화가 항의 문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뭐 명단 공개를 해서 견해가 나뉠 수 있겠지만 일단 탄핵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무기명이죠.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징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통령을 이제 탄핵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표창원 의원의 그 답답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 그렇다고 이 명단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의 분노에만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장제원 의원도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사과하셨어요. 장제원 의원도 사과하셨고 예.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원래 되게 친합니다. 예. 방송도 둘이 많이 같이 하고 그래서 아하. 친해서 하다 보니 더 이제 고성이 오가고 이제 서로 반말까지 하게 된 건데 지금 그만큼 이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이제 막 호불호도 많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 예.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이렇게 더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거 두 분이 좀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 어제 행동은 뭐 누굴 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어제는 좀 분명히 잘못했다. 둘 다 사과하고 이번 관련해서 명단 공개 관련해서 오늘 장제원 의원이 사과하는 과정에 하나를 딱 덧붙였더라고요. 나 좀 사과하는데 다만 명단 공개는 정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표창원 의원이 어떻게 받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건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단을 공개한 것, 이 사람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명단을 공개한 거는 표창원 의원인데 여기에다가 아직 누가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가 네. 같이 공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표현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출이 된 거예요. 유출이 된 거죠.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섞이면서 아까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뭐 김무성 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한테 뭐 이런 문자 폭탄이 지금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출된 번호로 탄핵 촉구 폭탄 문자 폭탄 이런 게 지금 날라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죠. 아, 네. 자, 저렇게 이제 오니까 지금 사실 국회의원의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의원 수첩에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의원 수첩이 공개 안 돼 있죠. 예. 주로 이제 이 기자들은 의원실 번호는 의원실용.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지만 의원들이 쓰는 개인 휴대폰 번호는 당연히 공개 안 돼 있고 방송에서 연결할 때도 주로 보좌관 번호를 받아서 연결하는데 저거 굉장히 좀 이제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보는데 저게 계속 지금 SNS에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 있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한다는 건 이게 뭐 민주당식 표현인데 부역자 아니냐 또 뭐 매국노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성토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니 그걸 본 이 네티즌 중에 일반 국민이 문자 하나씩 보내면 제가 보기에도 몇만 통씩 가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개인은 정말 뭐 업무와 생활이 다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어제 이 설전을 보면 말이죠. 왜 공개했어? 이런 문제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탄핵 반대 아닌데 왜 반대라고 했어? 나는 탄핵 찬성이라고 뭐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16명이 공개된 명단도 맞지가 않다. 장제원 의원은 그 문제를 어제 처음에 제기했어요. 예. 이 명단은 확실한 명단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하느냐라는 그 서로의 감정이 복받쳐서 이 문제가 터졌던 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탄핵 찬반 투표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도 미리 이제 압력을 가한다고 할까 이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뭐 탄핵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거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본인의 의사와 판단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단이 딱 공개되면 지금 얼마나 예민한 시국입니까? 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탄핵을 반대 이것 봐라 하면서 거기다 누군가 공개한 전화번호까지 결합이 되면 그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서 저쪽도 탄핵을 찬성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방법이 잘못됐죠. 탄핵이 왜 옳은지, 왜 지금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의견을 돌려야지. 명단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이 문자 보내시고 거기다 뭐 화내고 그거에 그렇죠. 부담 느껴서 탄핵을 찬성하게 하는 게 사실은- 과연 옳은 방식인가? 그래서 예, 분명히 이게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민감한 사안인 게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얼마 전 한류 스타 송중기가 맡고 있던 중국산 스마트폰 비보의 모델이 대만 배우로 교체됐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죠? 최근에는 역시 중국산 휴대전화 오포의 모델이 전지현에서 중국 여배우로 바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고 쪽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이후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한국 드라마는 한 편도 없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류 컨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불똥은 우리 기업으로도 튀었습니다. 중국의 롯데마트 150여 개 점포에 중국 당국 관계자들이 들이닥쳐 소방과 위생, 안전 점검을 벌인 겁니다. 또 중국에 진출한 롯데의 거의 모든 계열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乐天集团在华经营的问题，我想我不了解有关的情况。如果你感兴趣，我建议你可以向有关的部门去了解。 우리 기업을 정조준한 중국 당국의 이례적인 세무조사. 이게 다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자, 그렇다면 중국의 다음 카드는 뭘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중국의 움직임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심각합니다. 보십니까? 7, 8월에 예견이 됐었고요. 예.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뭐 이 공연이 취소됐다, 이 출연이 취소됐다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광전 총국 혹은 이제 중국 외교부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하고 구두로 다 움직이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예. 방송사의 전화 한 통화에서 자 이제 한류는 그만. 한한류라는 이름이 이제 한류 재한령이라고 하는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조짐은. 롯데도 아까 그렇고요. 기업, 유통, 그다음에 제품.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국내에 지금 배터리 제품들이요. 형식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일 것이다. 이게 앞으로도 확대되면 이미 부분적으로 9월에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관광산업, 유커라든가 싼커를 대상으로 한 산업들도 아마 한국 여행 금지령까지도 구두로 퍼지게 되면 내년 이후에 한중 관계에서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가 감안하고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리 요즘 뭐 최순실 게이트 뉴스도 큽니다만 이 얘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